강아지가 내 인생을 바꿨다. 저는 58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개를 좋아해 본 적이 없습니다. 평생 동물을 혐오했던 제가 지금은 애견 카페 사장입니다. 아침마다 12마리 강아지들과 함께 문을 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시작은 제 인생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작년 3월 저는 33년 다닌 회사에서 명예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 부장님 회사 사정이.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도 못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58세 남자가 서 있더군요. 젊지도 않고 특별한 기술도 없는. 다음 날부터 저는 집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출근하는 척 나갔다가 공원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냈죠. 한 달이 지나자 아내가 눈치챘습니다. 당신 회사 잘린 거 맞죠?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큰 소리로 싸웠습니다. 결혼 30년 만에요. 그리고 일주일 후 아내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혼자 남은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제 인생 자체가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때 빗소리와 함께 낯선 소리가 들렸습니다. 깽, 깽. 현관 앞에서 들리는 작은 울음소리. 문을 열자 비에 흠뻑 젖은 작은 강아지가 떨고 있었습니다. 흰색과 갈색이 섞인 손바닥만 한 녀석이었죠. 저는 초등학교 때 개에게 물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평생 개만 보면 피했어요. 저리 가. 하지만 녀석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온몸을 떨며 저를 올려다볼 뿐이었죠. 하. 일단 들어와. 하룻밤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보호소에 데려다 주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새 기침을 하는 제개 녀석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무릎에 앞발을 올렸어요. 그 순간 33년 회사 생활에서도 느껴본 적 없는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너, 왜 이러는 거야? 녀석은 대답 대신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보호소 대신 동물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키우시나 봐요? 걱정 마세요. 건강한 아이예요. 수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루이라는 이름을 가진 가족을 얻었습니다. 루이와의 생활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산책 시간을 지켜야 하고 밥도 정해진 시간에 줘야 하고 배변 훈련도 시켜야 했죠. 평생 아무도 돌보지 않고 살았던 제게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힘들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였습니다. 퇴직금은 빠르게 줄어들었고 루이 병원비와 사료값까지 생각하니 막막했습니다. 제 취업은 번번이 나이 때문에 거절당했죠. 58세. 죄송합니다. 한 달에 5번, 10번 면접을 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장폐색입니다. 수술해야 해요. 비용이 얼마나? 35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80만 원. 저는 처음으로 루이를 포기해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박 선생님? 고개를 드니 3년 전 회사에서 같이 일했던 후배 김 과장이 서 있었습니다. 형님, 여기는 왜? 강아지가 아파서. 아, 형님도 강아지 키우세요? 저희 집도 닥스훈트 있는데. 김 과장은 제 창백한 얼굴을 보더니 무슨 일인지 눈치챘습니다. 형님, 얼마 필요하세요? 그렇게 저는 난생 처음 후배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루이가 회복실에서 눈을 떴을 때 제 손가락을 핥았습니다. 미안하다, 루이야. 아저씨가 너를 포기하려고 했어.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루이에게 빚진 인생을 살아가기로. 다음 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배달 대행도 했죠.
몸은 힘들었지만 루이와 산책하는 아침 시간만큼은 꼭 지켰습니다. 그러던 중 공원에서 다른 반려인들을 만났습니다. 루이 정말 순하네요. 어머, 박 선생님 요즘 얼굴 밝아지셨어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강아지들이 뛰노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에 가도 돼요? 아내는 문을 열고 들어서더니 거실에서 자고 있는 루이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당신, 개를? 응. 이 녀석이 나 좀 살려줬어. 그날 밤 우리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손을 잡고 잤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동네 슈퍼마켓에서 한 할머니가 제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개 때문에 우리 손주가 넘어졌어. 예? 루이가요? 개줄도 제대로 안 잡고 다니면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루이는 제 옆에 얌전히 앉아 있었죠.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 소리를 질렀고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요즘 개 키우는 사람들이 문제야. 공원에서 개 못 키우게 해야 해. 그날 이후 저는 동네에서 개 때문에 말썽 일으킨 사람이 되었습니다. 산책할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루이를 보며 피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에 왔습니다. 제가 알바하던 편의점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미안한데 손님들이 강아지 냄새 난다고. 예. 옷에서 계속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루이가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루이야. 녀석은 아무것도 모른 채 제 손을 핥았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평생 남의 밑에서 일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신이 하고 싶은 일 해요. 나도 돕겠어요. 아내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루이를 키우며 배운 것들. 나 같은 초보 반려인들이 필요한 것들. 혼자서도 편하게 강아지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한 단어의 밑줄을 그었습니다. 카페. 애견 카페. 강아지를 처음 키우는 사람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나 같은 초보들을 위한 공간.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창업 자금을 알아보니 최소 5천만 원은 필요했습니다. 은행 대출은 어려우시겠네요. 나이도 그렇고. 소상공인 지원 대출도요? 담보가 있으신가요? 막막했습니다. 그때 김 과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요즘 뭐 하세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애견 카페를 하고 싶다고 하지만 돈이 없다고. 형님, 저희 회사에서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하거든요. 신청해 보세요. 내가? 형님 같은 시니어 창업자들이 신청하는 겁니다. 제가 추천할게요. 4주 후 저는 2천만 원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가게를 열 준비가 끝났습니다. 멍멍다방이라는 간판도 달았습니다. 루이는 매일 가게에 와서 꼬리를 흔들었죠. 오픈 전날이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위생 점검 결과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강아지 털 관리와 환기 시설이 기준 미달입니다.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재신청하려면 또 한 달. 그동안 월세는 계속 나갑니다. 여보. 아내가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포기할 거예요? 아니. 저는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동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사장님, 애견 카페 하시나요? 제가 환풍기 설치 업체 알아요. 철물점 사장님이 재료비만 받고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박 선생님, 루이 때문에 우리 강아지 친구 생겼잖아요.
이 정도는 해야죠. 일주일 만에 재검토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픈 날이 왔습니다. 오픈 첫날 손님이 올까 떨렸습니다. 문을 열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죠. 여보, 괜찮아요. 첫날이니까. 그때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여기 애견 카페 맞죠? 젊은 여성이 작은 포메라니안을 안고 들어왔습니다. 처음 키우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여기 초보 환영이라고 써 있길래. 어서 오세요. 그날 오후 손님이 하나 둘 늘어났습니다. 공원에서 만났던 반려인들이 SNS에 올려준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문을 열고 들어온 건 5년 동안 연락 없이 지내던 제 아들이었습니다. 너, 어떻게? 엄마한테 들었어요. 아버지가 가게 차렸다고. 아들은 루이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가게를 키워요? 응. 이 녀석이 아빠 인생 바꿔놨어. 아들이 조심스럽게 루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루이는 꼬리를 흔들며 아들의 손을 핥았죠. 그날 저희 가족은 5년 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가게는 안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기 시작한 거죠. 손님이 많아지면서 청소도 강아지 케어도 벅찼습니다. 직원을 뽑아야 하나. 하지만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여기서 일하고 싶습니다. 지원서 받는 거 아닌데. 저도 강아지 키우고 싶은데 집에서 안 된대요. 여기서 일하면서 배우고 싶어요. 최저시급만 주세요. 청년의 이름은 민준이었습니다. 20대 후반 회사 생활이 맞지 않아 퇴사한 친구였죠. 제가 한때 그랬던 것처럼 민준이를 고용한 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젊은 친구의 에너지와 아이디어는 가게를 바꿔놓았습니다. 사장님, SNS 마케팅 해보면 어때요? 인스타, 그램? 네, 제가 할게요. 한 달 후 멍멍다방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5,000명이 되었습니다. 예약이 일주일 전부터 꽉 차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멍멍다방은 이제 동네에서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특히 시니어 반려교실이 인기였죠. 저처럼 나이 들어서 처음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박 사장님이 직접 겪은 얘기를 해주시니까 믿음이 가요. 저도 평생 개 싫어했는데 사장님 보니까 용기가 나더라고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손녀와 함께 오셨습니다. 사장님, 저 아내를 잃은 지 반년 됐습니다. 손녀가 강아지 키우면 할아버지 기운 날 거래요. 근데 제가 뭘 알아야 하나 싶어서요. 할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직하고 아내와 헤어지고 혼자 남았을 때의 이야기. 그리고 루이가 어떻게 제 인생을 바꿔놨는지. 생명을 돌보다 보면요, 내가 먼저 살아나더라고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 달 후 그 할아버지는 작은 시추를 안고 다시 오셨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어요. 지금 저는 59세입니다. 멍멍다방을 연 지 2년이 되었습니다. 루이는 제 발치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흰털이 많아졌죠. 아내는 카운터에서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가끔 와서 장사를 돕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점장이 되어 제 옆을 든든히 지키고 있고요.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사장님, 성공 비결이 뭐예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글쎄요, 저는 그냥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쳤을 뿐인데요. 3년 전 그날 빗속에서 떨던 작은 생명을 외면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저는 지금도 어두운 방에서 TV만 보고 있었을 겁니다.
루이가 제 손을 핥습니다. 산책 시간이라는 신호죠. 그래, 가자. 일어서려는데 루이가 제 앞에 앉아 한쪽 앞발을 들어 올립니다. 악수. 제가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어느 날부터 하기 시작한 행동입니다. 저는 루이의 작은 발을 잡으며 웃습니다. 고마워, 루이야. 아저씨 인생 살려줘서. 루이는 대답 대신 꼬리를 흔듭니다. 그 꼬리는 오늘도 제 인생의 리듬이 되어줍니다. 나레이션 마무리. 58년을 살면서 몰랐습니다. 인생의 두 번째 문은 예고 없이 온다는 걸. 그리고 그 문을 열어주는 건 때로는 손바닥만 한 작은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두 번째 문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쩌면 지금 바로 여러분 곁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작은 꼬리 하나 흔들며